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호스트를 맡은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매입니다. 지금 아침이라 목소리가 다들 다운. 너무 낮아요. 이렇게 낮지 않은데 듣다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촬영을 해서 목소리가 좀 다운되지만 하다 보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처음에 하는 저희 의미 있는 이야기는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혹시 책 많이 읽으세요?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모두가 그러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좀 평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서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고 나누는 것들이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읽고 싶지만 할 게 너무 많다. 나이가 닥친 일들이 너무 많다. 책은 사지만 잘 꽂아둔다. 전시죠? 전시용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시용으로 책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많이 읽기도 하지만 저는 좀 단점이 책을 읽으면 우와 하고 다음 책 읽으면 또 다음 책에 우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이제 제가 원하는 것 또는 저에게 필요했던 것들이 이 책을 보면 내가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이런 게 힘들어서 저 책을 읽었었지 그런 것들이 이제 책 속에 추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처음 선정한 그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 책은 우주님의 1분 스파르타라는 책이에요. 우주님의 1분 스파르타 혹시 무슨 내용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혹시 무언가를 작성하는 거 아닐까요? 1분 수첩이라는 게 적혀 있거든요. 하루에 1분씩만 보면 뭐 좋은 행운이 따르는 뭐 그런 걸까요? 맞아요. 좀 비슷한데 수첩을 제가 적는 건 아니고 여기가 다 적어져 있어요. 적혀져 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그 1분 안에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책은 아니고 이 작가는 고이케 히로시라는 일본 작가이고요. 이 고이케 히로시는 심리 테라피스트이자 인디고드 센다이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책을 내거나 뭐 강연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의류점을 운영하다가 2억 원의 빚을 지고 파산 지경에 몰렸는데 우주와의 대연결을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주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과 연결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것 같은 표현을 통해서 이 책을 이제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명명하는 우주님이라는 거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이 사람이 의류점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의류점 안에서 이렇게 손님들이랑 얘기하면서 퍼져 나가다가 방송도 타게 되고 굉장히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시리즈로 내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책의 출판이 이제 되게 됐습니다. 처음 이제 이 시리즈 중에서 썼던 책은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키워드는 말버릇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혹시 말버릇이라는 걸 딱 들었을 때의 느낌은 어떠세요? 뭔가 버릇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바꾼 건지 실은 제가 일본어로 어떻게 쓰여진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버릇이라는 게 그렇게 막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의 그 말버릇이라는 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버릇과 긍정적인 말버릇을 모두 다 통칭해서 말버릇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긍정적인 말버릇만 하지도 않고 부정적인 말버릇만 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총 6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이미 출간된 책들에서 내용을 뽑아서 오늘 소개하는 1분 스파르타라는 책에 이 부제로 운이 풀리는 행운 수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운이 풀리는 행운 수첩. 그래서 아까 수첩에 적는 게 있나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펴면은 양쪽 페이지 중에 한쪽은 그림이 있고 한쪽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분 내에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고 차례도 없어요. 차례도 없고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그날 그냥 여기 앞에 설명서에도 시작하는 말에도 써 있는데 그냥 펴는 거예요. 아무 페이지나 네. 그래서 본인이 읽고 싶은데 아니면 좀 꽂히는 제목 같은 데에 이렇게 그날 이제 읽는다는 좀 가벼운 의미의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을 실은 좀 이해를 하려면 이전에 그 서적들을 좀 읽는 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이전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 여기까지 듣고 혹시 궁금점이 있나요? 우주님이라는 게 사실은 뭐 무의식이라는 걸 크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무의식이라는 것을 우주님이라고 의인화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거를 생각하고 표현하고 그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주님이라는 타인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본인에게 굉장히 어쩌면 이해하기 쉬운, 받아들이기 쉬운 존재로 맞는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이 100가지의 스파르타 행운수첩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접어왔는데 이 접어온 내용을 말하면서 앞에 책 내용이나 또는 이제 궁금한 점 또는 제가 오히려 이제 그 여미야 선생님과 포원 선생님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항상 준쌤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또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했던 우주님께 보내는 메시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이 저자가 2억 원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라고 주문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서 그래도 2년이면 2억 원을 갚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한 달에 내 소득 그 빚을 갚는 비용이 1,000만 원씩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주문하고 그날 저녁이 됐어. 내 침대에 누웠는데 내가 어떻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그런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나에 대한 불신과 그동안의 경험으로만 나를 판단하고 앞으로의 일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나와요. 1번이 소원은 무조건 완료형으로 말해라거든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했던 것 중에 혹시 이상했던 거 있지 않나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거야가 아니라 벌겠어. 벌었어. 네, 완료형이라는 거는 현재 시점이나 과거 시점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완료라는 걸 표현을 쓰는데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건 아직 완료형이 아니죠. 네, 그래서 표현을 쓰는 게 여기에 무조건 완료형으로 말해라 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거야 또는 벌고 싶어 라고 일명 우리가 흔히 조금 쉽게 말하면 우주님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표현보다 기도한다는 표현이 조금 더 또는 뭐 소망한다, 달님에게 소원을 빈다 이런 표현이 좀 더 익숙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앞으로 1,0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하면 벌고 싶어요의 상태가 내 소원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전 앞으로 계속 그런 소망을 가진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커피를 사주셨는데 커피를 저는 따뜻한 라떼를 마시고 싶어요 면 안 나온다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원을 나는 맨날 비는데
왜 그럼 나는 이루어지지 않냐? 그 무의식 진짜 뻥 아니냐? 이 저자가 말하는 우주님이라는 거는 일명 사입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익숙했던 거죠. 나는 커서 무엇이 될 거야? 난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될 거야의 6에서 8 상태가 되고 싶어의 상태고 10이 완성형이라고 치면 6에서 8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소원이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걸 정확히 10의 상태, 이루어진 그 상태로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1번의 메시지예요. 네. 어렵네요. 어려운가요? 아,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나? 아니요, 뭔지 너무 이해가 되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시리즈의 책뿐 아니라 제가 그동안 선생님들에게 말했던 여러 가지 작가들이라든지 뭐 밥 프록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강연을 듣거나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이론을 들으면 다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국적에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그거를 알아채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야? 완료형이 무슨 말이지? 왜 근데 내가 되고 싶다는 표현은 왜 안 되는 건데?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사는데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이 작가 고이케 히로시의 말버릇 시리즈를 모두 다 읽었는데 이걸 읽은 시점이 2019년부터예요. 그러면 벌써 한 5년 정도 된 거잖아요. 벌써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루어진 것들이 그럼 있느냐?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매일의 삶이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러면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게 있어요.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건강의 지표를 뭘로 볼 거냐? 흔히 말하는 그 BMI 지수를 이렇게 C형이면 안 되고 뭐 이런 걸로 말할 거냐? 근데 그런 기준으로 제가 이 저의 말버릇에 건강합니다를 넣거나 행복합니다를 넣은 건 또 아니잖아요. 삶에 있어서 본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라든지 목표를 이 완료형으로 말하는 거를 익숙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여기에 이제 나온 것 중에 되게 100개니까. 정말 많네요. 네,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제가 이제 오늘 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제가 이제 이 시리즈에 대해서 몇 번 좀 언급을 했는데, 책 제목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이케 히로시라는 작가를 치면은 다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가장 처음 읽었던 책은 이역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에요. 근데 이게 하늘색 표지, 이게 색색별로 있는데 하늘색 표지가 제일 제가 처음 읽었던 책이고 이게 인기를 타서 만화 버전으로 나왔어요. 그게 보라색이에요. 그 내용은 결국 같은 거예요. 만화편 보이죠? 만화편 이렇게 해서 이 글로도 충분히 저는 애니니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서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무의식에 관련된 말이지만 시각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저는 이 출판한 걸 보면서 사람들이 시각화하는 걸 어려워해서 이걸 서포트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애기들이 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성인도 만화나 이런 거 좋아하지만 그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만화가 있는 거를 같이 읽는 거는
뭔가 시각적으로 확 와닿기 때문이잖아요. 또는 내가 거기까지 상상하지 않아도 이미 이미지라는 걸 제공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버전이 나오지 않았을까. 첫 번째에 이 고이케 히로시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이 책 내용에. 이게 고이케 히로시 남자의 그 주인공과 우주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여기는 이제 여자를 화자로 삼아서 우주님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내용을 만들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한 가지 화자를 정하면 그 시리즈로만 가는데 여기는 실은 저도 이제 여자니까 읽었을 때 남자로만 이제 매칭이 되는 걸 읽으면 조금 타인의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여자의 이제 화자를 넣음으로써 조금 더 공감되고 와닿는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왔던 책들이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2억 빚을 갚은 내게 갚았어요 다. 네, 이 저자가 결혼도 하고 딸도 낳고 빚도 갚고 우주님이 가르쳐준 기적을 일으키는 말버릇. 그리고 보면은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돈 사용 설명서. 돈을 웃게 하라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하나 더는 2억 빚을 진 내가 뒤늦게 알게 된 소름 돋는 이 물결이 있어요. 소름 돋는 우주의 법칙. 이렇게 있는데 결국 말하자면 뭐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이런 의미냐, 그런 것보다는 삶의 이 사람 화자의 고난은 2억 원의 빚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누구나 다 이제 그 힘든 순간이 오는데 이 화자처럼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가족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꼭 돈을 갚는다, 돈을 많이 번다 라는 개념에서 본다기보다는 내가 고난과 역경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때의 나의 말버릇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주었던 거냐, 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에 저의 그 2019년, 20년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019년에 혹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코로나인가요? 딩동댕. 코로나인데 누구나 다 힘들었잖아요. 누구나 다 힘들었지만 아시다시피 그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간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이제 힘들게 보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덜 힘들고, 그러니까 더 힘들고 덜 힘들고의 차이는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환경 때문만일까? 그렇지 않은 거는 실은 듣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알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다 다른 피드백,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데 있어서 나를 좀 더 잡아줄 수 있는 키워드를 쉽게 설명해 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말버릇, 내가 갖고 있는 말버릇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라는 말버릇을 정말 많이 사용해요. 너무 부정한데 아니. 그런데 아니 근데 그 친구 사이나 가족 사이에서 많이 쓰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런 것 같고 약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진 말버릇을 돌이켜보다가 뭐 회의라든지 이런 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좀 걱정거리라든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꺼내야 할 때 아니 근데 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정말 한국인이구나. 한국인의 대표 특성을 아주 잘 가지고 계시네요. 열면 선생님은 아니 근데 말버릇이 있다. 포건 선생님은? 저는 생각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일단은 이건 것 같아요. 항상 다음 말을 하기까지 시간을 버는 이게 있는 것 같고요.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좀 생각나는 걸 바로 입 밖으로 내뱉지 않기 위해서 좀 시간을 버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말 실수를 할까봐 생기게 된 버릇 같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말 뒤에 바로 이어져요. 그런데 저도 열매 선생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뭐랄까. 근데 이것도 제가 최근에 인식을 하고 내가 항상 무슨 말을 꺼낼 때 그런데 라고 말을 시작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열매 선생님이랑도 한번 대화를 했었던 주제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항상 그런데 라고 말을 시작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어떤 관종력 때문이지 않을까? 대화의 흐름을 바꿔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해서인 것 같다. 근데 이게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말버릇이잖아요. 상대의 말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얼마 전에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말버릇은 그런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버릇을 자기가 다 갖고,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그 다음 레벨이긴 합니다. 네, 뭐 레벨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흔히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회의할 때나 이럴 때 저를 잘 찍기도 하고요. 찍고 음성도 좀 들어 통화했던 거 내가 말을 아까 어떻게 했더라 하면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쓰기 때문에 자동 녹음 역시 아이폰 뭐 싫진 않지만 제가 한창 얘기하고 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기억이 안 날 때도 듣지만 그 사람과의 대화가 너무 좋았을 때 나의 그 썼던 말 표현 이런 게 기억하고 싶은 순간에 들어보기도 하고 좀 이상한가요? 대화라는 건 정말 그냥 흘러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듣고 좋았던 거를 다시 감정을 떠올리고 한다는 게 되게 좋게 느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안드로이드 폰을 쓰세요. 이게 무슨 대화야? 추억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겠는데요? 사랑해 했는데 100번 듣고 싶은데 100번 할 수 없잖아. 해달라 할 수 없잖아.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게 그 회의하는 모습이라든지 얘기하는 모습을 저를 셀카로 동영상을 찍으면 내가 보통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이런 표정과 이런 입모양과 이런 제스처를 사용하는구나를 세상 어색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땐 꼴보기 싫은 모습이 있는데요.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 2년? 그게 너무 어색하고 세상에 넌 입모양을 왜 그렇게 얘기하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너는 그런가 보다. 나의 입모양이 그럴 수 있지. 근데 내 모습인가 보다. 근데 그거를 타인들이 계속 바라봤을 때 봐줘서 너무 고맙다. 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두 분의 이제 말버릇을 얘기해 주셔서 저도 이제 저의 말버릇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벌써 이러한 개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지 5년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은 실은 잘 생각은 안 나요.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5년을 기점으로 생각을 하자면 제가 모든 그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용이나 대화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어색한 표현이었던 사랑합니다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쟤 좀 오버하는 앤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누구나 다 그렇지만 나의 말버릇이 되는 순간 가장 행복해지는 건 나거든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감사하지 않은 순간에도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 진짜.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게 제가 노력을 해서 실은 받은 말버릇이라서, 뭐, 너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가장 많은 텍스트를 쓰는 거는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를 쓰고, 이건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또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저는 그 표현을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좀 많이 쓰는 거예요. 이어지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 다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 그 진행 상황,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런 것들은 약간 오즈의 마법사인가? Over the rainbow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을 저는 접속사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제가 뭐 이런 거 싫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혹시 좋아하지 않는 말버릇, 타인에게서든 나에게서든 있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 난 말을 싫어해요. 오, 그럴 줄 알았어. 너무 판단이 들어가 있는 말이잖아요. 왜 상대방이 저를 판단하고 너는 그럴 줄 알았어. 사실 그럴 줄 알았어라는 이 문장 자체를 긍정적인 상황보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정말 저를 보는 상대방의 시선이 날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와. 날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근데 약간 한편의 마음으로는 너가 뭔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삐딱해져요. 여러분, 우리 열면 선생님 굉장히 착한데요. 이것만 듣고. 가끔가다 이렇게 삐딱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순간 맞아요. 너 뭐야? 나 알아? 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잘 모르는 상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어쩌면 가까운 사람이 얘기했을 때 가족이라든지 나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하면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더 기분 나쁜 거잖아요. 야, 너 그럴 줄 알았지? 그러면 그래 나도 알아. 근데 굳이 말해야겠니?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캐릭터성을 저한테 부여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수긍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가까운 사람의 말을 하면 맞아요. 아니라고 할 수도. 그쵸. 어느 정도 저한테 있는 부분이니까. 네, 맞아요. 포건 선생님은 저는 저한테 일부러 들리게 한숨을 내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근데 이런 한숨이 버릇인 사람이 있어요. 한번 같이 무언가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무언가를 배우는데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저도 답답하고 그분도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이게 잘 되지 않아서 막 눈치도 보이고 자존감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숨을 내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숨을 내쉬고 답답해하는 상황이면 나도 모르게 예민해져 있고 좀 말투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투 하나, 한숨 하나에 짓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숨이 버릇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한숨에 계속 눌리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었죠. 한숨, 정말 숨인데 숨이지만 정말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계속 눈치 보게 되고. 근데 그 한숨을 근데 나도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의 대처 방법을 혹시 아시나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마시면 돼요. 한숨을 내쉬지 말고 마시면 그 산에 가서 새로운 공기를 마실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새롭고 시작할 때의 행동이라서 네, 오히려 이것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환이네요. 네. 와. 근데 저도 한숨 쉬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취소. 저 취소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왜 안 좋은 생각 막 머릿속에 들어오면 제가 하는 제스처 중에 취소. 이런 거. 취소. 그거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저는 그것 또한 저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문 잘못 넣었을 때 캔슬만 누르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끊어주는 말과 행동이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그 말씀 하시니까 취소라는 말씀 하시니까 생각난 게 제가 가끔 열매 선생님은 아실 텐데 제가 가끔 저도 모르게 참지 못해서 나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상대에 대한 나쁜 말이라던가 아니면은 저에 대한 자책이라던가 아니면 가끔 비속어라던가 하면은 내뱉고 나서 하고 다시 마셔요. 너무 좋은 거다 근데. 호로록 하고 다시 마셔요. 그래서 취소 난 그거 한 거 아니야. 나 도로 주워 먹었어. 그거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반복이 되면 나는 그 행동을 점점 덜 하게 되겠죠. 이게 호로록 하면서도 내가 뱉은 걸 다시 주워 먹는다? 별로 좋지 않다 하는 게 느껴지고
그럼 이제 앞으로 그걸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홀로롭 하는 횟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맞춰볼까요? 상품? 상품 걸고 저 들은 적 있습니다. 뭘까요?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를 안 좋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맞아요.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알아서 할게. 그 내가 알아서 할게는 특정인이 있어요. 저희 엄마.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는 뭐 우리 엄마가 그러면 알아서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이 생각 때문에 제가 감정에서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건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그냥 네 이거 헉, 너무 좋아? 아니 또는 이거 왜 그랬어? 또는 오늘 어때? 했을 때 그냥 뭐 그러니까 그냥이라는 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단어이긴 한데 제가 들었을 땐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제가 인지가 안 되나 봐요. 감정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타인이 그렇게 썼다기보다는 제가 들었을 때 그게 인지가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너무 허무한 대답이잖아요. 그냥 이거 왜 오늘 이거 왜 샀어? 그냥 이거 이거 뭐 왜 먹었어? 그냥 대부분 제가 질문했을 때 저는 why를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데 새 신발을 신었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내가 판단을 해서 비 오는데 웬 새 신발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러한 무엇이든 어떤 행동이든 어떤 말이든 이유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날씨 안 좋은데 새 신발 신었어? 하면 그만의 다 스토리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늘 예를 들어서 듣는 화자가 너무 많이 이 질문을 들었어. 지겨워. 그만 말하고 싶어. 하면 나 오늘 이 질문 너무 많이 들었는데 좀 이따 얘기할게. 안 하고 싶어. 라든지 해주면 되는데 정말 퉁치는 표현이 그냥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억양을 좀 잘 못 살리고 있긴 한데 정말 그 그냥이란 표현을 너무 대답하기 싫은데 너 나한테 왜 물어봐? 이러한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의도 없이 했을 때 근데 그 결과라는 건 항상 나에게든 타인에게든 영향을 주잖아요. 너무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저도 그 이상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좀 유쾌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냥이라는 표현. 저도 사용을 안 한다 이런 건 아닌데 누군가의 질문을 들었을 때는 선생님이 하는 게 시간을 번다라는 표현을 쓰시긴 했지만 대답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한 시간범이잖아요. 근데 그냥이라는 건 실은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내뱉는 표현이니까 어쩌면 상대방의 질문이나 표현을 뭐랄까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무시한다? 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아요. 저 상대가 민망해지기 되게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대답은 해야겠는데 너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버릇이라는 게 제가 바로 질문 전에 얘기했지만 말 표현을 예쁘게 하는 것과 말 버릇은 진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습관이 그러하지만 말 버릇을 바꾸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만 진짜 많이 쓰죠. 5년 전은 잘 기억이 안 나요라고 한 게 정말 기억이 안 나기도 하지만 그 5년 전에 저를 생각하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한 거라 그 이전의 기억이 이렇게 지워지는 계기가 된 게 노력을 여기에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버릇을 바꾼다는 건 그렇게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제 입에서도
그리고 제 생각에서도 네. 좋은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나를 화나게 하는 상대방 또는 타인의 말이나 말버릇이 있었나요? 그냥 기분 나쁘다 또는 별로다 이런 거 말고 저는 아까 내가 알아서 할게 저를 화나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자 그 유일한 사람이 말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저는 됐어. 아, 아예 대화를 단절해버리는 그 말이 너무 싫어요. 됐어. 그만둬. 이 말이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뭔가 무서운 말이다. 뭔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 대화에 너와의 대화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됐어라는 말이 되게 차갑고 좀 싫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명령 쪽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걸 저희 가족들이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오빠가 종종 명령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 이거 해 라고. 그럼 정말 그 순간 기분이 나빠서 하지만 좋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죠. 오빠에게 오빠 이렇게 얘기하면 내 기분이 좋겠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뭐 해줘 라고 말해. 그럼 할게 라고 하거든요. 네, 오빠 미안. 좀 그런 명령조를 들으면 좀 기분이 많이 나빠요. 그게 이제 상처받는 말과 혹시 연결이 될까요? 상처받는 말버릇은 또 다른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됐어 라고 하는 거는 어휴, 저렇게 대화를 끊어버리고 말이야. 이렇게만 하고 끝날 수 있는데 뭐 상처가 되는 말버릇,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숨을 쉰다든지 막 사람을 좀 무시하는 태도의 말버릇, 무시하는 그런 버릇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조금 결이 다른 문제 같아요. 선생님, 여명 선생님도 네,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포근 선생님이 제가 상처를 받는 말버릇은 제가 작아지게 만드는 말버릇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기분 나쁜 말버릇은 그렇게 저를 작게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 혹시 반대로 이제 동기부여나 힘을 받거나 하는 말버릇. 저는 오히려 좋아라는 그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그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을 좋게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말들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럭키비키 오히려 좋아 이런 말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언가를 어려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 해보자 하고 외치고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하는 다짐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를 응원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좋아 라는 말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열매 선생님은 있으실까요? 저는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럴 때 이 사람의 행동이 법에 걸린다든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 이 사람이 알아서 그런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생각으로 전 터치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자유니까.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거는 괜찮지만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약간 이런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런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좋아요. 네. 그 동기부여나 이제 힘을 받았던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는데 저는 제가 하는 그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저에게 힘을 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말했을 때도 타인에게서 들었을 때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식당에서 나오거나 뭐 그냥 인사를 실은 저는 타인이 인사를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내가 하는 게 나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타인에게 인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제가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또는 뭔가 이제 혜택을 물건을 구매했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에 제가 오히려 저에게 힘을 받기도 하고, 또 타인이 그렇게 저에게 표현을 했을 때 정말 그 간단한 말이고 크게 의미를 담지 않는 무겁지 않은 말일 수 있지만 저의 존중감도 확실히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그러한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상적인. 제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 1분 스파르타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버릇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말에 상처를 받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말버릇 또는 힘을 받는 말버릇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이 100개 중에 포인트와 확실히 이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는 포인트가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제 책을 접었어요. 제가 접어온 거 말고 들으면서 그래, 이 내용 여기도 있지. 실은 저는 이제 이걸 많이 읽어서 이게 어느 포인트에 있는지 조금 알고 있어서 중간중간 접었는데, 제가 방금 말했던 표현은 요거예요. 감사합니다를 5만 번 이상 말해라. 와, 5만 번 살면서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깨끗한 물에 커피가 몇 방울 들어갔어요. 그러면 물이 갈색이 되잖아요. 거기에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속 깨끗한 물을 붓나요? 딩동댕. 그 깨끗한 물을 붓는 행동이 이거예요. 이 표현을 계속 쓰면 나에게 그동안 있었던 그 갈색에 오염됐던 것들이 흘러 넘치게끔 하는 거죠. 나를 다 비울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깨끗한 물을 계속 넣어주는 행위가 중요한 거고, 이거 조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인데요.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개수기 아세요? 네네네. 딱딱딱딱 하면 1, 2, 3, 4, 5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샀어요. 사서 거기에 타이틀을 적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카운트를 혼자 감사합니다를 대상 없는 감사를 운전하는 내내, 이동하는 내내 누르면서 해서 하루에 1000번을 말을 하는 거죠. 우와. 그럼 5만 번 할 수 있겠는데. 네, 1000번 하면 이게 리셋이 되거든요. 그래서 999인가 1000인가 그래서 두 개를 샀어요. 하나는 제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고, 왜 적는지 아까 시각화. 예, 이건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시각화에 대해서도 할 얘기 정말 많은데, 그래서 적고 그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의식하지 않으면 실은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네, 여기에는 이렇게 간단히 써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실천을 하느냐, 알고 있지, 나도 알아. 근데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럭키비키잖아 라고 했던 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말해라 라는 그 챕터와 부정적인 자신에게도 고맙다고 말해라. 우와. 네, 그러니까 이 고맙다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나에게, 태도를 가진 나에게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 긍정적으로 말해라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오히려 좋아. 네. 딱 그 표현이에요. 비가 와서 너무 싫은데 이지만 비가 와서 오히려 좋아. 내일 날이 개면 무지개가 뜨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생각, 사고의 전환에 대해서 이게 계속 습관화를 하는 게 나의 말버릇인 거, 이제 일맥상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 싫어, 제가 노를 안 한다고 했던 게 이거예요. 싫어도 주문이에요. 커피를 주문했는데 나 그거 먹기 싫어 하면 이거 캔슬이잖아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싶어라고 이 저자처럼 소원을 빌었는데 그날 밤 자면서 나 그거 하기 싫어 하면 이거는 주문을 하다가 취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책 내용 중에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책, 원래 이전에 책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고 우주님이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원을 계속 빌었어. 그래서 나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라떼를 먹고 싶어라고 주문을 넣었어요. 우주님이 듣고 라떼를 만들려고 우유를 착유를 하고 원두를 따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한 50일쯤 지났는데 안 되네. 그냥 때려쳐야겠다. 라면 이것도 주문이니까 만들다가 우유를 짜다가 스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3일 있다가 아니야 나 다시 그거 해야겠어 라고 해서 하면 이제 듣는 사람은 뭐 어쩌라는 거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해달라는 거야 마는 거야 소원이야 아니야가 된다라는 제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말했던 주문, 말버릇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까 5만 번 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매출해보다가 어차피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싫어도 주문이라서 내가 100일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캔슬을 눌러버리면 그건 취소가 된답니다. 인터넷에 쇼핑몰 다 주문해놓고 캔슬 누르면 어떻게 되죠? 취소되죠. 네, 제가 그리고 아까 방금 말했던 건 어차피. 어차피. 네, 어차피 안 되잖아.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어서 말했지만 그걸 취소하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이다. 어차피라는 거 정말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차피와 저는 그냥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긴 한데 완벽주의를 지금 당장 버려라. 여매 선생님 극공감하시죠? 항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일단 해라. 맞아요. 그냥 그것도 여기 있어요. 제가 좀 접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말들이, 정말 필요한 말들이 많이 들어있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 튀어나와도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표현들이 많고 뭐 할 수 없다는 표현은 두려움이 있어서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라.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들으셨죠. 네, 정말 별거 아니고 봤을 때 뭐 그냥 볼 때 되게 이상한 캐릭터 하나 그려져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책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많이 읽었고 많이 봤지만 뭐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거를 알고 내 말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내가 이제 되는 거를 지향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니까 내가 한 3일 해봤는데 또는 30일 해봤는데 안 된다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저희가 같이 나누는 얘기들이 다 이런 결일 거잖아요. 네, 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무의식뿐 아니라 시각화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저의 그 책 속에서 이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 혹시 이제 제가 오늘 첫 호스트를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물론 저도 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계획은 해왔지만, 제가 정말 그 중구난방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오늘 너무 무르르듯 맞아요. 잘 진행해 주셔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해주신 분이 더 계시면 참 좋겠는데. 책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졌어요. 정말 읽어보고 싶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 대해서도 오늘 어떠셨는지. 저는 정말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저희도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길이라든지 대중교통을 타면서 1분만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좋겠다. 저도 읽어보고 싶어지는 책이었어요. 네, 더불어 저희 이야기도 같이 퇴근길에 들어주시면 아마 아침 가는 길이 조금 더 희망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제 다른 주제로 얘기하는 시간이 또 마련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이 그렇게 막 무겁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시리즈 모두가 다. 이 고이케 히로시라는 사람의 특징이 내용을 굉장히 쉽고 전달력 있게 쓰여졌고 아까 처음 설명했듯이 우주님이라는 그 무의식 세계를 시각화해서 표현했고 그림으로까지 그려놓고 꼭 그 만화편이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사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읽었을 때 부담 없이 그리고 처음으로 무의식이라는 거 그리고 나의 말버릇이나 습관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 시리즈 중에 아무거나 좀 가벼운 걸로 선택하셔서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인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책 속에서 찾은으로 할까요? 그럴까요? 오, 책 속에서 찾은, 좋은데요? 좋습니다. 책 속에서 찾은 의미 있는 이야기.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